저번 영상에서 금의 역사와 2026년 금값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번에는 은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은이 뭐길래요? 그냥 금보다 싼 귀금속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은은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전쟁도 일으켰고 나라도 망하게 했어요. 이 이야기는 뒤에 은의 역사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왜 은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실제 화폐로 제일 많이 쓰인 게 은이었기 때문입니다. 금본위제보다 은본위제가 더 오래, 더 널리 쓰였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금은 너무 귀해서 왕이나 귀족만 썼어요. 반대로 구리는 너무 흔해서 가치가 낮았고요. 은은 딱 중간이었어요. 충분히 귀하면서도 일상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적당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 거래는 대부분 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만 봐도 그래요. 청나라 때부터 1935년까지 은 본위제였어요. 약 300년 동안이요. 세금도 은으로 내고 무역도 은으로 했어요. 우리가 쓰는 은행이라는 단어도 명나라 때 은을 전문으로 거래하던 상인 조합에서 나온 겁니다. 은을 취급하는 행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은이 경제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2026년 지금 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은비가 1대 88이거든요. 금 1온스면 은 88온스라는 건데 역사적으로는 1대 15에서 1대 16 정도였어요. 은이 엄청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은은 산업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다 은이 필요합니다. 금은 그냥 금고에 보관하는 용도지만 은은 실제로 쓰이는 거예요. 오늘은 은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움직였는지, 왜 전쟁까지 일어났는지, 그리고 2026년 지금 왜 은이 다시 뜨는 건지 얘기해 볼게요. 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은이 화폐로 쓰인 건 엄청 오래됐어요. 기원전 7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이죠. 어디서 시작했냐? 지금의 터키 지역, 리디아라는 나라였어요. 여기서 최초로 금과 은을 섞은 호박금 화폐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인류 최초의 주화입니다. 왜 은이었을까요? 충분히 귀하면서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쓸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때 보면 더 확실해져요. 은화 데나리우스가 제국 전역에서 쓰였거든요. 은 함량이 98%였어요. 거의 순은이죠. 로마 군인들 월급도 데나리우스로 받았어요. 빵 사고, 와인 사고, 옷 사고 다 이 은화로 했어요. 금화도 있었지만 금화는 고액권이었어요. 일상에선 은화를 썼죠. 이슬람 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마이야 왕조 때 은화 디르함을 만들었어요. 금화 디나르도 있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쓰인 건 은화였습니다. 중국은 더 재밌어요. 한나라 때부터 은괴가 국제 화폐로 쓰였거든요. 명나라, 청나라 때는 아예 은본위제였어요. 세금도 은으로 냈어요. 일반인들은 구리동전 썼지만 큰돈 거래는 다 은으로 했죠. 그래서 은행이라는 단어도 생긴 겁니다. 왜 은이 세계적으로 화폐가 됐을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적당히 귀해요. 금처럼 극소수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구할 수 있었어요. 둘째, 쪼개기 쉬워요. 은은 무르거든요. 칼로 잘라서 무게 달아서 쓸 수 있었어요. 셋째, 부식 안 돼요. 금만큼은 아니지만 은도 오래 갑니다. 100년 묻어둬도 멀쩡해요. 그래서 리디아에서 시작된 은화폐가 로마로, 이슬람으로, 중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대항해 시대 때는 아예 은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돼요.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은을 파내서 유럽으로 실어 나르고 그 은이 중국까지 흘러 들어가죠. 은이 세계를 연결한 겁니다. 근데 이 은 때문에 전쟁도 나요. 어떤 전쟁이냐고요?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1840년 영국이 중국과 전쟁을 해요. 아편 전쟁이죠. 근데 진짜 이유는 은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중국 차를 미친 듯이 수입했거든요. 문제는 중국이 은본위제 국가라 차값을 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중국으로 은이 계속 빠져나간 거죠. 연간 6억량입니다. 영국 경제가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영국이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팔아서 은을 다시 회수했어요. 중국은 어떻게 됐냐? 은이 역으로 빠져나가니까 은값이 폭등한 겁니다. 은과 동전 교환 비율이 1대 800에서 1대 2100으로 뛰었어요. 세금은 은으로 내야 되는데 은값이 2.6배 올랐으니 세금도 2.6배 오른 거나 마찬가지죠. 중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편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은이라는 경제 흐름을 지키기 위해서요. 은 하나 때문에 전쟁이 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던 은이 1800년대 말부터 몰락해요. 왜요? 신대륙에서 은광이 엄청나게 발견된 겁니다. 미국, 멕시코, 페루, 은이 쏟아져 나왔어요. 은 생산량이 폭증하니까 은값이 폭락한 거죠. 은값이 떨어지면 뭐가 문제냐? 은 본위제 쓰는 나라들 화폐 가치가 같이 떨어져요. 중국이 그랬어요. 은값 떨어지니까 중국 돈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무역할 때 손해보죠. 반대로 금은요, 생산량이 안정적이었어요. 희소성이 유지됐죠. 그래서 1870년대부터 유럽 국가들이 금 본위제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1816년에 이미 금 본위제 시작했고, 독일이 1871년, 프랑스가 1878년에 따라가요. 중국은요, 1935년까지 은 본위제 고집했어요. 거의 마지막까지요. 근데 결국 포기합니다. 왜? 은값이 너무 불안정했거든요. 그렇게 2000년 넘게 세계 화폐였던 은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그렇게 금한테 밀려서 사라진 은이 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금은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금은비가 뭐냐? 금값을 은값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금 1온 쓰면 은 몇 온 쓰냐 이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금은비가 보통 1대 15에서 1대 16 정도였어요. 금 1온 쓰면 은 15온스 정도 값어치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1대 88입니다. 금 1온 쓰면 은 88온스예요. 역사적 평균의 5배 넘게 벌어진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은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벌어졌냐? 금은 중앙은행들이 계속 사들였거든요. 2020년부터 금값이 폭등했어요. 4년 만에 3배 뛰었죠. 근데 은은요, 금만큼 안 올랐어요. 배가 고프다는 표현 쓰는 이유가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금은비가 1대 88까지 벌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1대 20 넘어가면 보통 조정이 와요. 은값이 확 오르거나 금값이 떨어지거나. 근데 지금은 1대 88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금이랑 은은 가격이 오르는 성격 자체가 달라요. 금은요, 안전자산입니다. 전쟁 나면 오르고, 경제 불안하면 오르고, 달러 약해지면 올라요. 심리적인 거죠. 금고에 보관하는 용도예요. 근데 은은요, 실수요입니다. 실제로 쓰이는 거예요. 태양광 패널 만들 때 은 필요해요. 전기차 배터리에도 은 들어가요. 반도체에도 은이 필수고요. 공장 돌아가려면 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은 수요의 50%가 산업용입니다. 태양광만 해도 은 수요의 20%를 차지하거든요. 태양광 산업이 커질수록 은 수요는 더 늘어나요. 근데 은 생산량은요, 거의 늘지 않아요.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제자리입니다. 금은 심리로 움직여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올라요. 근데 은은 공장이 필요로 해요. 태양광 패널 1억 개 만들려면 은 몇 톤 필요한지 계산이 나와요. 이게 확실한 수요입니다. 안 사면 공장 못 돌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금은비가 1대 88에서 1대 60으로만 줄어들어도 은값이 50% 오르는 겁니다. 2026년 은에 대한 관심이 폭발할 거예요. 금은 안전자산으로 이미 주목받았어요. 근데 은은요, 실수요로 오를 차례입니다. 역사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산업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부족하고 완벽한 조합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2026년 지금 은이 다시 뜨고 있습니다. 금은비 1대 88이에요. 역사적 평균의 5배 넘게 벌어진 거죠. 더 중요한 건 성격이 달라요. 금은 안전자산, 심리로 움직이지만 은은 실수요와 금은비에 의해 가격이 움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은은 항상 금을 따라 올랐어요. 시차는 있지만 반드시 왔죠. 금이 먼저 오르고 6개월에서 1년 뒤에 은이 따라 올라요. 2020년 금 폭등했을 때도 그랬어요. 금이 먼저 올랐고 2021년 은이 따라왔죠. 지금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럼 언제쯤 오를까요? 2026년 상반기부터 움직임이 시작될 거예요. 태양광 수요가 본격화되는 시점이거든요. 산업 수요가 확인되면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는 거죠. 어떻게 투자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물이요. 은괴나 은화 사는 거예요. 제일 안전하죠. 둘째, ETF예요. 증권사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요. 편하죠. 셋째, 광산주예요. 은값 오르면 광산 회사 주가도 같이 올라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할까요? 금 70%, 은 30% 정도가 적당해요. 금은 안정성, 은은 수익률이거든요. 금으로 기본을 다지고 은으로 수익을 노리는 거죠. 전부 은에 올인하는 건 위험합니다. 은은 변동성이 크거든요. 중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은은 금보다 늦게 올라요. 금 오르고 있는데 은 안 오르면 조급해지죠. 근데 참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어요. 금 먼저, 은 나중. 근데 은이 오르기 시작하면 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요. 저번 금 영상에서 말했듯이 금도 좋아요. 근데 은은요, 아직 저는 저평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은비 1대 40만 되어도 은값이 2배 넘게 오르는 거거든요. 역사가 증명하고 수요가 증명하고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은의 시대가 다시 올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